하지만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. 머리 됐어요. 머리 이렇게 뿌리고 막몸 미치고 항상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 센터를 개설했습니다. 보통 30통 정도는 나오지만 많을 때는 40통 넘게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전화 파일에서 쏟아지는 민원들 중 극단적인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애기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이가 좀 뛰어도 좀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낮에는 괜찮다고 하셨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부터는 천장을 자꾸 누가 천장을 치는 거예요. 애기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요. 그거를 임신 기간 내내 시달리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. 경찰들도 오시고요. 왜냐면 오후 1시에도 애가 5분도 뛰어도 안 된다고 묶어놓으라 그러고 이러니까. 층간소음의 주요 소음원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68.9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게다가 층간소음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무려 60% 이상이 최소 1년 이상 층간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층간소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? 층간소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층과 층 사이의 슬래브 두께.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해결책으로 2005년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최소 120mm였던 바닥 슬래브 두께를 최대 210mm까지 증가시켰습니다. 이게 슬래브 두께가 150mm, 130mm, 120mm 이렇게 지어졌거든요. 그때 민원수가 전체 중 한 60%를 상회하고 있고요. 그다음 연식이 이제 가까울수록 민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건설 허가를 받은 한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사람이 걷거나 뛸 때와 흡사한 소음인 중량 충격음을 측정해봤습니다. 그 결과는 53데시벨. 이번에는 물건을 떨어뜨릴 때와 같이 비교적 짧고 가벼운 소음인 경량 충격음을 측정해봤는데요. 그 결과는 48데시벨이 나왔습니다. 소음 측정 결과 경량 충격음은 48데시벨로 기준치를 통과했지만 중량 충격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이 정도 소리면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리고요. 좀 더 이제 가정 내에서 좀 비교를 해드리면 핸드폰 벨 소리, 굉장히 어떤 큰 벨 소리가 실내에서 계속 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좀 쉽지 않는 구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를 더 두껍게 만들 수는 없을까? 바닥 슬래브를 더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을 더 많이 막을 수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? 근데 바닥 슬래브를 한없이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슬래브가 두꺼워지면 당연히 공사비는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뭐 분양가도 낮아져야 되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은 원가가 안 맞죠.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적인 문제를 문제로 가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닥 슬래브가 두꺼워질수록 건축비와 분양비가 동반 상승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.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이웃 간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뿐 방화와 폭행에 이어 끔찍한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집니다.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변하는 거죠. 싸우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나왔고 그래서 신경이 좀 많이 났습니다. 어머. 고통을 참다 못한 사람들을 위한 층간소음 보복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.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. 보복이요? 어머. 어휴.